또 아까 같은 방법으로 계속 볼 겁니다. 다시 이제 요약집 95쪽에 봅니다. 95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도 계속 앞 시간도 계속 다뤘던 내용들이죠. 투자에서는 수익은 일정 부분 뭐 더 이상 노력한다고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을 관리, 즉 줄이는 방법으로 초점이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투자 중에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인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다루게 되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데 좀 수치적인 내용을 좀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아주 개략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게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보는 거는 투자하는 방법에 일단 어떤 방법이냐면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 하나의 자산을 골라서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위험을 줄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느냐 하면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분산 투자라는 개념인데 왜 그런 분산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분산 투자합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쌤, 나는 주식 같은 거 투자할 때 그냥 몰빵하지 분산 투자 안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남편 몰래 꼽을 주는 돈이 있어요. 500만 원. 그거는 뭐 한 군데 지르든 뭐 분산하든 그 분산해본들 그 티도 안 나잖아. 아니 500만 원 가지고 먼 주식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러면 나중에 짜증밖에 안 나요. 그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안 오르도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럴 때 몰빵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분산 투자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 관점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입장을 달리 아까 그런 관점으로 하면 누구나 분산 투자 아닌 몰빵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 업체, 그러니까 투자 전문 업체 직원이야. 그래서 고객의 돈 50억을 투자를 할 거예요. 응? 그거 몰빵하고 밥 먹고 잘 자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억을 가지고 한 수십 군데 주식에 분산하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도 사고 LG, 현대 다 사죠. 그러면 얘는 생각보다 조금 수익이 높고 얘는 생각보다 조금 수익이 낮고 그래도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서 얘 내 생각 요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익 6% 쭉 나온 거라.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좀 내려오고 쌤쌤이 재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즉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 그런데 LG는 실적이 좀 떨어져.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감 잡았죠? 이렇게 하는 게 투자의 어떤 정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분산 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좀 문제는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이 분산 투자가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대단히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주식 분산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수학적인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예를 봐야 되는데 95쪽에 봅니다. 95쪽 맨 밑에 밑줄 평균분산 결정법 맨 밑에 밑줄입니다. 두 투자 안에 기대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곳에 투자하고, 밑줄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방법 지배 원리를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 한다. 느낌 잡았죠? 자, 넘어갑니다.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 예문을 넣어놨어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은 예문. 자, 96쪽에 가시면 예제해 가지고 자, 투자안이 지금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할게요.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는데 서울의 아파트, 대구의 원룸, 부산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의 쇼핑몰 4가지 투자안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수익 위험이 다 존재하겠죠. 이 4가지 투자안 중에서 그럼 보면 이게 수익률이 A 보니까 8% 위험이 2, 8% 5, 그 다음에 12% 7, 14% 7 이렇게 나와 있죠. 이 4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이 네 개의 투자안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고를 거야. 왜? 평균분산 지배 원리는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 개 투자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런 걸 고를 때 아까 했잖아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자, A, B 볼게요. A, B는 뭐가 같죠? A, B는 뭐가 같죠? 같은 게 있죠. 기대 수익률이 같죠. 수익이 같단 말이에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낮은 거. 그럼 A가 위험이 낮아요? B가 위험이 낮아요? A가 위험이 좀 낮죠. 그러면 A, B 중에서는 뭘 선택한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A가 B보다 괜찮은 투자안이다. 수익 대비 위험이 낮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A, B 중 A를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B, C, CD 볼게요. CD. CD는 오른쪽에 위험이 같죠. 위험이 같죠. 그럴 때는 수익이 높은 거. C가 커요? D가 커요? 그래서 얘는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높은, 즉 D를 선택합니다. 이때 D가 C를 지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즉 D가 C보다 우월한 투자안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A와 B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은 싫어하겠지만 이거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는 수익이고 여기는 위험입니다. 그럼 A는 수익이 8, 위험이 2. 요게 A예요. 그죠? B는, BC는 떨어졌잖아. 그죠? 후보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D를 보면 수익이 뭐죠? 14, 위험이 7. 요게 D예요. 그러면 이때 A가 좋은지 D가 좋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A는 얘보다도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은 거죠. 얘는 A보다도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요거는 보수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왜? 안정적이고 위험이 좀 작거든. 얘는 조금 공격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공격적이니까 내가 수익도 있고 위험이 좀 높은 걸 부담할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까 공격적 투자자, 보수 투자자 요렇게 성향인데, 근데 요게 좋다, 요게 좋다, 요게 옳다, 요게 틀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은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둘 다 나름대로 괜찮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남자친구를 결혼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애가 보니까 평범함을 떠나서 조금 못생긴 축에 드는 외모예요. 키도 약간 좀 작은 편인데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뭐 그런 대로 살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야가 위험이 낮잖아. 수익도 낮고. 그런데 키가 좀 커. 훈남이야. 그런데 직업이 좀 위태해. 느낌이 있겠죠? 그런 건 좋은데 위험이 좀 크잖아. 이런 건. 그런데 그것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잖아. 하여튼 딸이 남자친구 데리고 간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요새 결혼 안 하는 세상에 그것만 해도 그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됐고 요거는 옳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요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요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거지 요게 옳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어떤 게 옳은지 고를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 96쪽에 동그라미 3번 기억 밑줄 긋습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오류라고 한다. 즉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요게 좋은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니은 변이계수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둘 중에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포트폴리오는 그냥 A와 D 두 군데다 투자하면 돼요.
사람이면 둘 다 데리고 살아 안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능하잖아. 응? 그런 마음이었었구나.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능하잖아요. 두 개 다 사는 거 되잖아. 아니 내가 살 건데 하나만 사라 그런 거 없잖아. 분산 투자를. 아시죠?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함께 투자니까 가능하고요. 변이계수는 뭐냐?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변이계수 밑줄 기억.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를, 즉 위험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변이계수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변이계수는 위험을 측정합니다. 금방 제가 변이계수는 뭘 측정한다 그랬죠? 위험. 그러면 변이계수는 위험이 밑에 갈까요? 위에 갈까요?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분수공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위로, 구하고자 하는 게 위에. 그럼 얘는 변이계수 위험이라 그랬죠? 위험을 알고 싶어요. 위험이 위로, 수익은 밑에. 그러면 아까 A와 B를 비교하는데 A의 변이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A는 아까 봅니다. 수익이 얼마였죠? 8. 위험은 2 이렇게 되죠. 이게 A의 변이계수 4분의 2, 즉 0.25, 25%. 변이계수는 보통 100분율로 많이 나타냅니다. 25. 다음 T 볼게요. T는 수익은 14, 위험은 7. 계산은 몇 프로죠? 0.5, 50%. 그러면 변이계수는 아까 제가 뭘 측정한다 그랬죠? 위험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A가 T보다 좋은 거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수익 대비 위험이 낮다 이 말이지. 수익 대비 위험이 낮다. 이게 옛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가성비 같은 느낌이죠. 가격 대비 괜찮다. 그런 느낌. 즉 비용 대비, 위험 대비 수익이 괜찮다. A가 B보다는 보다 괜찮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상대적인 위험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 밑줄, 수익률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밑줄. 상대적인 위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요 평균분산 지배원료와 변이계수는 어느 정도 맞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넘어가도록 하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그랬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1800년대 또는 1700년대 뭐 예를 들어서 또는 1600년대 이럴 때 그 포르투갈이나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이 항해를 많이 보낸다든지 아시겠죠? 또는 그런 거 이후에 또는 영국이 패권을 잡고 나서 영국에서 산업개발이 일어나면서 대자본가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다. 몇백 년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돈을 크게 번 부자예요. 내 재산을 한 군데 몰빵할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은행에 돈을 좀 놔놓고, 그죠? 그 다음에 주식에도 돈을 좀 놔놓고, 부동산에 좀 돈을 놔놓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수익이 한꺼번에 확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재산이 많은 이런 대자본가들은 물론 우리는 재산이 없으니까 한국에 집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안정적인 재산 운용을 위해서.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92조 맨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동그라미 1번 위에 있는 전통적인 자산 사모법 요구예요. 옛날부터 그 몇백 년 전부터 그 자본가들은 자산을 한 군데 몰빵하지 않고 자산을 세 군데 분산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걸 1950년대 미국에서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밑줄.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 투자한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하는데 어떻게 분산 투자하느냐 그 개념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왜 분산 투자가 유리한지 이걸 좀 보도록 합시다. 뭐냐, 지금 내가 A, D 두 개라고 예를 들었는데 A, D, E, F 이렇게 많은 자산에 투자할수록 유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익이 헛떨어지잖아요. 이게 많은 자산에 투자하면 이로운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A, D, E,
F, 네 군데 주식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이 이론은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기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접목은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0만 원 가지고 분산 투자는 다 만 원씩 가능하잖아요. 부동산 그게 좀 안 된다 그죠? 주식은 마음대로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네 군데 분산 투자예요. 그러면 수익이 보다 많아지고 보다 주고 이렇게 해서 평균 수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97쪽 매니에 봅니다. 중간에 안전된 결합 편익 밑줄, 안전된 결합 편익 밑줄.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분산 투자하면 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수가 있어요. 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면 수익이 높아집니까?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안정적으로 변해요.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수익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위험이 줄어요. 위험이 준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죠. 위험이 준다는 말은 자 내가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첫 시간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5% 수익 예상이 돼요. 잘 될 때는 7%, 7천만 원, 안 될 때는 3천만 원. 그런데 5천만 원 5% 딱 나오잖아요. 끝에 그러면 위험이 거의 없어진 거야. 아시겠죠? 즉 내가 생각한 만큼 들어오는 그게 위험이 줄어요. 위험이 줄면은 이게 뭐냐? 수익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다시 재산으로 나서 여러분 재산이 만약에 몇천만 원, 몇억 있잖아요. 이거는 몰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재산이 500억 있어요. 500을 어디 몰빵할까요? 절대 안 하죠. 500억을 나누어서 500억 재산이 1년 있다가 505억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500억을 1000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1000억 만들려다가 홀라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500억을 얼마로 만든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505억을 만들겠다. 그게 포트폴리오. 우리는 포트폴리오 하는 게 아시겠죠? 우리는 포트폴리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몇백억 있으면 포트폴리오 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그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위험을 줄여요. 무슨 위험을 줄이느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 별표.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될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다.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부동산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가지고 내가 이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에요. 네 군데 투자했는데 전부 다 대출 반, 내 돈 반이에요. 그런데 은행에 금리가 작년보다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수익률 엉망되겠죠? 그런 것들은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 고금리 요런 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요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또는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가 변해요. 이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안고 가야 돼. 방법 없습니다. 위험은 이런 금리나 경기 변동 같이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위험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위험은 뭐냐? 여기는 다 괜찮은데 부산에만 내가 상가 투자했는데 그 상가 앞에 이 상가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이게 부실 논란으로 아파트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모든 부동산이 취소된 건 아니잖아. 여기만 취소가 됐겠죠. 그럼 여기는 땅값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여기만이네. 아시겠죠? 자, 내가 대구에 원룸을 샀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내 산 원룸 그 앞에 대학인데 그 대학 신입생이 절반으로 줄었어. 모든 대학의 신입생이 절반 준 건 아니잖아. 여기만 그렇겠죠? 그게 요거예요. 비슷하게 여기에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분산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수익은 줄겠지만
요 수익 높은 걸로 커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봅니다. 체계적 위험, 시장에 있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 변동,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변동 이런 것들입니다.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비체계적이면 개별 투자원으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경영진의 부진, 파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있다. 감 잡히죠? 그래서 아까 별표가 다시 돌아갑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요거는 포트폴리오로 줄일 수 있다. 요거는 줄일 수 없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다시 밑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하면 통계적으로 제거된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 그랬잖아요. 위험을 줄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자산 수를 많이 하면 분산 효과가 많아집니다. 자,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죠. 잃은 사람이 더 많죠. 왜 그렇죠? 이렇게 크게 불나다가 크게 망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더라도 내가 100억의 돈이 있어. 100억의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100개야. 100을 전부 다 이렇게 써. 그러면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내려가는데 우리나라가 매년 경제 성장한 만큼 주식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평균 올라가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작년보다 3% 올랐잖아요. 매수익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가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나는 공동적으로 다 투자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포트폴리오. 즉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제거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그 다음에 그게 6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산수가 많다고 좋으냐? 안 해요. 수익률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내가 주식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여름에 더울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에어컨 관련 주식, 선풍기 주식, 신일 선풍기, 그 다음에 롯데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콜라, 생수 회사에 샀어. 그러면 올해같이 여름이 더우면 전부 다 어떻게 될까? 에어컨 기사들이 바빠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대박 났겠죠?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와가지고 날씨가 너무 서늘했어. 나 다 망했죠? 이거는 숫자가 많더라도 수익률 방향이 비슷하면 한 구디 빠진다고. 우리 어른들 말로. 그래서 수익률 방향은 반대로 돼야 돼. 그게 밑에 나옵니다. 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분산 투자에서는 투자 대안들 간의 수익률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투자안의 수익률이 다른 방향인 경우 분산 투자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결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수를 어떻게? 많게. 수익 방향 어떻게? 반대로. 이 수익 방향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밑에 동그라미 2번 상관계수라고 말을 합니다. 자, 표를 봅니다. 네모칸. 상관계수는 왼쪽에 마이너스 1, 오른쪽 플러스 1이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수익 방향이 주로 정반대입니다. 마이너스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고 플러스 1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정확하게 같은 방향입니다. 예를 들게요. 플러스 1은 대한항공, 아시아노. 내가 주식을 살 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샀어요. 그럼 거의 플러스 1에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살 때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 예를 들면 우산하고 그 다음에 집신,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고사에. 그죠? 어르신이 할머니가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 하나는 집신 장사예요.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좋고 집신 장사는 망했고, 비가 안 오면 집신 장사는 좋고 우산 장사는 망했고, 그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황계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볼 거고요. 자, 제가 포트폴리오는 대단히 수학적, 과학적이라 그러는데 지금 수학적인 말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배경 이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자, 수학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이 A, D, E, F 4개의, 너무 많습니다. 그냥 3개의 주식이 있다라고 볼게요. A, D. 그럼 여러분 볼 때는 A, D 세군데 투자, 분산 투자네.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에 10%, 여기에 10%, 80% 투자할 때 위험 수익. 20%, 20%, 60% 투자할 때 위험 수익. 30%, 30%, 40% 할 때 위험 수익. 이렇게 나누면 이 투자안이 몇 개가 될까요? 수천 개가 나오겠죠?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전부 다 포트폴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는 서류철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빼고 50, 50, 요거 빼고 40, 60 그렇게 하고 요거 빼고 50, 50 이렇게 하면 수백 개의 투자안이 나오겠죠. 이 수백 개의 투자안을 집중, 이 수백 개의 투자안을 여기에 수익, 위험, 수백 개의 투자안을 여기 나타냅니다. 요때의 수익 위험이 이거, 요때의 수익 위험이 요거. 이해하시겠죠? 요걸 나타내면 수백 개의 안이 나오겠죠? 이 수백 개 안이 전부 다 뭐예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듭니다. 요게 요 통일선상에 있어. 요거는 뭐죠? 요건 보니까 요거는 오른쪽 위험이 어때요? 똑같죠? 거기에서 요게 수익이 제일 크잖아. 동일하기 위해서 제일 수익 큰 거 요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말합니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비용 대비 수익이 제일 큰 거라 그래요. 이 포트폴리오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다. 그걸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도 점이 있어요. 요거 중에 요게 제일 높죠? 요게 또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되겠죠?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뭐라고 말하느냐? 효율적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98쪽으로 넘어갑니다. 98쪽에 보시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에서 최소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해하시겠죠?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즉 여기는 위험 대비 수익이 제일 높은 요 높은 선을 연결한 선, 그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효율적 전선이 뭐냐? 동그라미 2번 읽어만 볼게요. 효율적 전선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점을 연결했다. 왜 그러냐? 요게 요 이론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요거와 요거는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더 요게 높죠? 아까 평균분산 결정할 때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어떤 거? 높은 거. 그거 결정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결정한 걸 연결해 놓으니까 효율적 전선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경은 그래서 이걸 같이 공부하는 배경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가 배경에 들어있다. 이런 배경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이다. 효율적 전선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 이렇게 우상향 위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위로 볼록하냐 볼게요. 요게 그러면 오른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하튼 요렇게 닿을 때 말 때 계속 이렇게 가요. 이거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여기와 여기를 배울게요. 여기보다 여기가 수익이 어때요? 높으니까 위험도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큰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크게 부담해야 되겠죠. 나는 안전적일래? 그러면 요거 좀 먹어. 크게 먹을래?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요새는 위험 수익의 비례관계를 나타내요. 그런데 위험 수익은 비례하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제 위험을 아무리 많이 부담해도 수익이 많이 안 늘어나요. 원룸에서
원룸에서 수익이 어느 선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노래가 한다고 위험을 줄인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수익은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밑줄 긋고 기억, 미연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 우상향인데 기억. 효율적 전선상에 주어진 위에 더 이상 수익을 높일 수 없다. 요거 말하는 거고요. 미연 밑줄.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밑줄. 요거 이해하시겠죠?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인 이유는 왜 그럽니까? 이렇게 잘 물어요. 그때 큰 수익을 위해서는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요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자, 우리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서울, 대전, 대구에 투자했을 때 이 비율로 투자할 때 요런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투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럼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찾아오겠죠. 그럼 우리가 상담을 통해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물어봐요. 얘도 위험 대비 수익을 물어봅니다. 자, 고객님, 당신은 수익이 2%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합니까? 나는 2%면 요만큼 합니다. 수익이 4%면 어느 정도 위험입니까? 요만큼입니다. 투자자에 따라서 위험 대비 수익을 쭉 물어서 확인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선으로 연결하니까 그 선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여기 다 투자할 마음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투자자가 여기 다 투자할 마음이 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만드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 A라는 사람은 무차별선 이렇게 된 거예요. A의 요구수는 일선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B가 동일한 위험에서 B보다 A가 더 큰 수익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A를 뭐라 그러냐? 보수적이라고 말해요. 아까 보수적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에서 더 큰 수익을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기억을 못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위험 회피자일수록 요 수익을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아까 문제도 푼 적 있죠? 네, 그거 같은 말이에요. 약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동그라미 1번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만 봅니다. 요약집에 읽어보는 거 표시 안 하는 거는 뭐냐?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 밑줄 듣는 거는 기출에 잘 나온 지문 그렇게 돼요. 동그라미 1번은 읽어만 볼게요. 무차별 곡선은 개인 투자자의 위험 수익을 감안하여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연결한 선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을 갖는다. 무차별 곡선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왜 위험 회피적이냐? 자, 이렇게 되는 게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죠. 위험을 좋아하면 이렇게 오잖아. 응?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자꾸 도망가는 위험을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입니다. 위험 회피적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위험 추구형은 이렇게 됩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이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모양이다. 이유는 뭐냐? 기억. 투자자가 위험 회피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밑줄. 동그라미 3번 별표 밑줄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욱더 위험 회피적이다. 동일한 위험일지라도 보수적 투자자가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큰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가파르다. 밑줄. 아까 나왔던 거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요수를 할 때 나왔던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접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가로 6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 재정의 포트폴리오는 개인 위험의 선호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동그라미.
접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안에 대한 수익이 가장 높은 건 요거예요. 그런데 A라는 투자자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A라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요렇게 됩니다. A. 그러면 A와 만나는 건 요 점이죠. 요게 접하는 점,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B는 요런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가 더 위험 회피적이죠. A가 더 보수적이죠. 왜? 가파르니까. 그 다음에 B는 여기에서 만나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 여기 만나는 요 점은 뭐냐? 요거보다도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고. 얘는 뭐냐?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고. 그래서 요 점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가 좋아하고 요 점은 공격적인 투자자가 좋아해요. 그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보수적인 투자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기업 원점에 가깝게 위험, 저위험, 저수익, 저위험, 저수익 요걸 말하죠. 그 다음에 3번 공격적 투자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원점에서 멀리 위험, 더 높은 수익, 더 높은 위험. 요게 공격적 이해하시겠죠? 요런 내용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가장 수익이 높으면서도 투자자의 조건도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다.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좀 할만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관계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시로도 할 거예요. 자, 158쪽에 봅니다. (158쪽에) 이제 예상 문제집입니다. 20번 볼게요. 20번 몇 회인지 보세요. 작년 나왔던 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1번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간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위험 절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0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효과가 높다 그랬죠? 1번이 틀렸습니다.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2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합니다. 요거 좀 이따 계산해 볼게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때 할게요. 3번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개별 자산 투자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르다. 동일한 투자내도 이건 투자 비중 10%, 10%, 20%, 20% 요거에 따라서 위험 수익이 달라진다. 3번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5번 재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적의 포트폴리오는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배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22번을 넘어갑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모든 위험이 제거된다. 틀렸죠? 포트폴리오는 무슨 위험을 제거한다? 별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위험을 제거한다? 비체계임을 제거하는 거지 체계적까지 제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모든 위험이 아니고 뭐죠?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번 효율적 전선이란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으로 동일 위험에서 재고 수익을 나타낸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죠. 자, 배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3번 3번은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두 번째 줄을 봅니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효율적 전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4번 아래로 볼록 간 게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 간 이유는 위험을 피해서 회피적으로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효율적 전선이 아니고 무차별 곡선입니다. 5번 재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교차는 하면 안 됩니다. 접하는 점 됩니다. 교차 안 됩니다. 교차라는 거는 요렇게 교차죠. 이거 안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교차할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데 접하는 거는 뭐냐? 원일 때 이 원과 이 원이 이렇게 만나면 접하는 거죠. 요는 접해야 돼요. 접하는 거지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하는 점 해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160쪽에 이론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160쪽에 23번 볼게요. 요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나왔죠. 감정평가사 시험 잘 나옵니다. 자, 23번하고 24번이 비슷한 문제예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3, 24가 비슷한데 요게 감정평가사 31이고 밑에 24번은 우리 시험 32예요. 아시겠죠? 비슷하게 잘 나옵니다. 자, 23번만 풀고 24번은 여러분이 푸세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한 것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재개될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반갑죠? 반가워해야 됩니다. 2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익 간에 상각에서 1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죠? 위험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3번.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는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선이죠. 4번입니다. 무위험 자산이 없는 경우에 재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우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위험 선호형인 즉 위험을 좋아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의 재적의 포트폴리오는 위험 회피형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요 사람에 비해서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고위험 고수익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위험 고수익 틀렸습니다. 선생님, 저위험 고수익은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라. 이거는 요 사람 가릴 필요 없어. 다 하는 거라.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자, 요 사람보다 수익도 높고 위험도 높다 그랬죠? 요 사람보다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위험 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결합할 때 얻게 되는 직선의 길이가 커질수록 기대 초과 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이 처진다가 아니고 커진답니다. 못합니다. 자, 볼게요. 밑에 위험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위에 봅니다. 첫 번째 끝에 기울기 어때요? 커지죠. 이 말은 이걸 말하잖아. 위험 혐오도가 커질수록 기울기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놓으니까 헷갈리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161쪽 25번을 풀어볼게요. 25번하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풀면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25번을 풀 건데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 25번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 어쩌고 끝에 봅니다. 첫 번째 호황 40%, 불황 60%가 아니고 이걸 고쳐야 됩니다. 호황 50%, 불황 50%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뭐 해설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셨죠? 고치고 이럴 때가 기억. 이게 뭐냐?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얘는 뭐냐? 호황 40%, 불황 60% 이게 니은입니다. 이 둘 다 구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먼저 기억을 구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표를 보세요. A 부동산을 볼게요. A 부동산은 오른쪽에 호황일 때 수익률이 몇 프로죠? 6%. 불황일 때 몇 프로죠? 4%. 그럼 A에 투자하면 4%, 6% 사이에 있단 말이죠. 4와 6의 평균이잖아. 그러면 이게 호황과 불황의 비율이 동일하면 4와 6의 가운데 값 얼마가 될까요? 5%가 됩니다. 5%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6% 곱하기 0.5
4% 곱하기 0.5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게 나와요. 됐죠? 자, B 봅니다. B. B에 투자하면 경기 좋을 때, 호황일 때 몇 프로죠? 8%. 불황일 때는 8%와 4%의 평균을 낼 건데 5대 5니까 가운데 값 얼마죠? B에 투자하면 6% 수익이 예상되는 겁니다. C도 그렇게 계산하세요. 몇 프로 나오죠? 6%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A에 투자하면 5%가 예상이 되고 B와 C는 6%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A, B, C 세 군데 투자하면 요거에 뭐가 될까요? 평균이 내 수익이 되겠죠? 이게 A, B, C 세 군데 투자한 평균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건 셋 더해서 3 나누면 산술 평균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슨 평균이죠? 가중 평균이죠. 그러면 가중치가 나와 있잖아요. 비중이. 요거의 비중이 몇 프로죠? 20%죠? 곱하기 100분의 20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의 비중이 30%죠? 100분의 30합니다. 요거의 비중이 50%죠? 100분의 50. 요 계산하면 평균 수익이 나옵니다. 요 계산하면 1. 요거는 1.8. 요거는 3. 맞죠? 그러면 이거 5.8 나오겠네요. 그죠? 5.8. 그래서 요거의 평균 기대 수익은 5.8. 이것만 답이 나온 겁니다. 3번 끝.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도 우리가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해할 때 A는 표를 봅니다. 호황일 때 6, 불황일 때 4죠. 6가사의 평균이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6% 곱하기 0.4. 그 다음에 불황일 때 4% 곱하기 0.6 해서 이 둘을 더하면 A의 평균 수익이 나와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죠? 4.8%가 나오죠? 아까는 5% 나왔는데 좀 다르죠? 그 다음에 B 봅니다. B 보면 수익률이 호황일 때 8%, 불황일 때 4%잖아요. 그죠? 8% 4%잖아요. 여기다가 8% 4% 넣습니다. 8%에 0.4, 4%에 0.6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48, 3.2, 64, 24. 그럼 합하면 얼마 나오죠? 6 나오겠죠? 맞죠? 48, 3.2, 64, 24. 5.6이 되네. 그죠? 5.6. 이렇게. 자, C 볼까요? C 이렇게 합니다. C도 10 곱하기 0.4. 그 다음에 2 곱하기 0.6 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2가 되겠네요. 이렇게 수익률이 나와요. 이게 좀 비중이 다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똑같아요. A 투자하면 4.8% 예상이 되는데 요 가중치가 20%잖아요. 100분의 20 곱합니다. B 투자하면 5.6% 수익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가중치가 30%입니다. C 투자하면 5.2% 수익 예상이 되잖아요. 요 가중치가 50입니다. 이걸 더하면 마찬가지 평균 나옵니다. 요 계산하면 5.24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계산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다 풀 거예요. 자, 26번 봅니다. 26번.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죠. 1번. 유형별 또는 위치별로 개별 투자의 선택에서 비롯된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인 위험이다. 자, 포인트가 개별 투자. 개별 투자에 나타난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근데 개별 투자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나타나는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이에요. 1번이 이해가 안 되면 요약집을 딱 꺼내놓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체계적 비체계 위험을 딱 손가락 짚어서 보시면 됩니다.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주식,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분산 투자가 많이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경기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윗줄.
경기 변동, 금리 변동은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 적으세요.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즉, 주식회사채에다가 부동산을 추가하는 포트폴리오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고. 그런데 줄어든다 해서 틀렸다 이 말이에요. 결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되는 위험, 줄이는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이지 체계적까지 줄이는 건 아니다. 아까 별표인 거예요. 3번, 두 투자 안에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요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죠. 분산효과가 작아집니다. 4번,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작을수록 두 번째 줄에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면 회피도가 클수록 밑에 기울기는 급하다. 이해하시겠죠? 별표했는데 모르면 안 돼요. 이런 거. 별표인 거. 왜 별표를 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5번.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라는 말은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7번 봅니다. 27번에 을하고 만나는 A 투자, 을하고 만나는 점 있죠. 그죠? 이거는 저위험 저수익이죠. 그런데 갑하고 만나는 B 투자하고 만나는 점 있죠. 요거는 고위험 고수익이죠.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을 골라라 돼 있죠. 1번, 갑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접하는 B 투자는 갑에게 재직의 포트폴리오.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게 재직의 포트폴리오. 2번, B 투자는 A 투자함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도 높지만 위험도 높다. 요거는 얘보다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죠. 오른쪽에 3번, 평균 분산 모형을 통해 A 투자안과 B 투자안 중 어느 투자안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죠.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4번, 투자자 을은 투자자 갑보다 위험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을이 손에 힘도 막 풀리고 그러네. 손에 힘이 풀린 거예요. 이제.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게 지금 지문에서 을이 여기가 을이다 그죠? 을이 더 혐오적. 여기 갑보다 더 위험 혐오적. 보수적이죠?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차별 곡선이 완만할수록 위험 혐오도가 크다. 틀렸죠? 무차별 곡선이 가파를수록 위험 혐오도가 크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28번. 28번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래프 보면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걸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점이 A, B, C, D, E. A, C, D, E는 효율적 전선이죠. 지금 속한 거죠.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면 C하고 B를 볼게요. C, B 중에서는 B가 좋은 거예요? C가 좋은 거예요? C가 좋은 거죠. C가 더 우월한 거다.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28번 A, C, D, E를 연결한 거는 효율적 전선입니다. 1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B, C 중에 뭘 선택하죠? C를, B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2번, 50%씩 분산할 때 A, D 수익률이 A, C보다 수익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 뭐냐? 요거죠? A, D 결합과 A, D 결합과 그 다음에 A, C 결합. A는 공통이죠? C, D 중에서 D가 수익이 더 높죠. 물론 위험도 더 크지만 그러면 A, D보다 A, C가 더 수익이 높겠죠? 대신 위험도 더 크고 당연하게. 그래서 수익은 더 높다. 3번 A, C, E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A, C보다 효과다. 자산수가 많을수록 분산 효과는 크다. 4번 A, C, D를 연결한 걸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5번. A를 선택한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한 투자자다. 틀렸죠? A 투자한 게 보수적이고 E 투자한 사람이 공격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여기는 저위험 저수익, 여기는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164쪽에 29번은 요거 비슷한 문제예요. 어려우냐? 안 어렵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굉장히 쉽고요. 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감으로 좀 볼게요. 내가 A, B, C, A, B, C 세 군데 투자합니다. 그런데 A 투자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죠? 6%. 위험이고요. 수익 몇 프로죠? 6%. B 투자하면 수익 몇 프로죠? 10%. C 투자하면 수익 몇 프로죠? 12%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 군데 투자하면 요거에 평균 수익이 나오겠죠? 아까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평균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의 평균인데 아까 가중했죠? 가중치를 봐야 돼요. 가중치 보니까 100억, 300억, 600억. 그럼 요거 곱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60 하면 평균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합니다.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0.8이 나옵니다. 그게 1번입니다. 이 펀드에 이 A, B, C 부동산에 세 군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평균 기대 수익률은 10.8이 됩니다. 2번 C는 A보다, 자 C를 볼게요. 수익 뭐죠? 12, 위험 10. A 봅니다. 수익 6, 위험 4. 그럼 C가 A보다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은 거죠? 그게 2번입니다. C는 A보다 고위험 고수익이다. 3번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요구 조건을 만족하죠? 투자가 오케이 되겠죠? 그게 3번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0%면 펀드에 투자할 거다. 아우, 재수없게 변이계수가 나와버렸어. 이런 변이 있나? 자, 변이계수가 나왔는데요. 변이계수는 아까 생각해 볼까요? 변이계수는 뭘 계산한다 그랬죠? 뭘 측정하는 거라 그랬죠? 위험. 수익에 대한 위험. 그러면 A는 수익에 대한 위험. 6분의 4. B는 수익에 대한 위험. 10분의 7. C는 수익에 대한 위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0.6666 계산하죠. 67%쯤 되겠죠. 0.67. 얘는 70%죠. 0.7. 얘는 얼마 나오죠? 0.8쯤 나오나요? 요거 보면은 0.83 나온다 그러나요? 83%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변이계수는 아까 말했죠. 위험을 측정하는 거라 그랬죠.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변이계수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위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4번 변이계수를 통해 보면 A가 가장 우수하다. 왜? 위험이 가장 낮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 오, 요게 변이계수가 수익에 대한 위험이죠. 그런데 5번은 뭐냐? 5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험에 대한 위험 1 단위당 수익이에요. 그럼 저 변이계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뒤집으면 되는 거죠.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변이계수를 뒤집기 때문에 요 변이계수가 제일 작은 게 요게 제일 어떻게 될까? 크게 되겠죠. 반대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위험 1 단위당 기대수익 가장 높은 것은 뭐가 되죠? A가 돼요. 요게 되는 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천천히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동영상을 자꾸 돌려봐서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는데 기출 문제집은 내가 풀고 안 풀고만 간단하게 말해줄 거예요. 자, 기출 문제집 봅니다.
한 5분, 10분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문제 푸는 것보다 뭐 풀고 안 풀고. 기출 문제집은 145쪽부터 있습니다. 145쪽부터 있는데 요거 문제 하나만 풀게요. 계산 문제 말고 146쪽에 3번을 볼게요. 3번. 자, 3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돼 있는데 시험 오래된 거 아닙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옳은 걸 골라는데 지문이 기역, 니은, D껏, 리얼 몇 개 있죠? 4개를 다 알 필요 없어요. 4개 중에 2개 기출 문제집이니까 없으시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상 문제만 기출 문제집. 4개 중에서 한 2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기억 봅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지렛대를 활용하면 위험이 커져요, 작아져요? 감소한다, 틀렸죠? 기억은 답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니은은 아이고 모르겠다, 그죠? 계산 문제 D껏 넘어갑니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비를 낮춘다고 정의 레버리지가 되나요? 안 된다고 여러분 말했죠. 이거 아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틀렸죠? 기억 D껏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기억 D껏을 없애야 된다니까? 기억 D껏 없는 거는 3번밖에 없잖아. 자, 결론. 여러분은 어스름하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거다를 알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 니은 안 해도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니은 어떻게 하느냐? 부채비율 50%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 10%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10%와 저당 수익률 8% 차액의 부채비율 몇 프로죠? 0.5, 50% 0.5. 요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아까 풀었던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리얼.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대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중립의 지렛대라 그럽니다. 이때는 부채 비율이 높거나 낮거나 매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다 풀어도 됩니다. 심지어 148쪽의 7번도 앞에 제가 풀었던 걸 이해한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예요. 다 풀어도 됩니다. 신나게 푸세요. 버릴 거 하나 없어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풀도록 할게요. 153쪽에 볼게요. 8번입니다. 8번.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위험을 처리하는 멈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할수록 무슨 할인율? 1번 틀렸죠? 1번이 정답입니다. 끝. 2번. 포트폴리오의 편입 때는 자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채 위험은 감소되죠. 3번. 요수율은 위험에 따라서 아울러 상승하죠. 자, 볼게요. 요수율 공식을 보겠습니다. 요수율은 뭐 더하기 뭐?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그럼 봅니다. 3번 보면 위험이 정대되면 요게 정대되면 위험에 대한 요걸 높이니까 요것도 어떻게 될까? 정대했죠. 이게 위험 수익의 비례관계라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럴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문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무위험률이 올라가도 요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은행의 금리, 즉 은행의 그 구공제 수익률, 은행이나 구공제 수익률이 그럼 올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4번. 포트폴리오 구성들의 구성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관계, 마이너스 1일 때는 위험을 완벽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5번. 요수율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그게 무위험률이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비용, 그게 위험 할증률이죠. 이걸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뭐 다 해도 돼요. 못 풀 거 하나 없습니다. 신나게 하셔가지고 넘겨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안면이 많다는 느낍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162쪽까지 풀어야 됩니다. 162쪽 안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푸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어려웠다 그죠? 다음 주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이 어려운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여러분 돌려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예상 문제 풀고 퀴즈 문제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죽도록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